이윤자 부시장님 모셔서 연설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자님들께 협조를 하게요. 대표님 두 분 다 좀 올라오시면 안 되겠습니까? 정동영 대표님도. 아니 연설은 아니고요. 정동영 알으시죠? 먼저 좀 하시도록. 예, 그러면 이윤자 전 광주시 부시장께서 먼저 안녕하세요. 여기는 기호 3번 정동영 후보 지원연설 차량입니다. 바로 이 자리에는 여러분이 언론을 통해서 잘 아시는 손학규 상임 선대위원장님, 그리고 정동영 덕진구 후보, 그리고 바로 조형철 전주을 후보, 광주시를 책임하고 계시는 김종배 선대위원장, 그리고 비례로 여러분들에게 처음 선보이신 이관승 후보와 비례 후보들이 여러분 와 계십니다. 이번 선거는 민생당 3번, 정동영 후보 3번, 비례 3번, 3번 세 번을 찍으면 세상이 달라집니다. 전주가 달라집니다. 전라북도가 달라지면 대한민국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전주에 사시는 현명하신 시민 여러분, 전주의 아들, 전라북도의 아들, 그리고 대한민국의 아들 정동영은 이제 여러분의 손에 달려야 할 수 있는지 멈춰야 하는지 여러분이 선택해 주셔야 합니다. 정동영을 살려주십시오. 그래서 정동영이 다시 전주를 위해서, 전라북도를 위해서 일할 수 있도록 여러분 정동영을 살려주십시오. 여기는 3번, 비례도 3번, 정당도 3번, 후보도 3번 찍어 정동영을 살려냅시다. 전주 발전을 이루어냅시다. 전라북도와 대한민국이 다시 한번 살 수 있는 기회를 만듭시다. 이제 이 자리에는 손학규 선거대책 상임위원장님이 왜 우리는 정동영을 선택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전주를 찾아오셨습니다. 이제 손학규 대표님을 모시고 왜 우리는 손학규 대표님의 입을 통해서 정동영을 선택해야 되는지 그 입을 통해 들어보시고, 그리고 정동영 후보의 연설. 북한의 600명의 특수군들이 내려와서 일으킨 게릴라전이라고 광화문 내거리에서 학성기를 대놓고 이야기하고 있고, 국회에까지 들어와서 광주 시민을 망신을 줬던 일이 있습니다. 근데 지금 그 당시에 더불어민주당에서 국회의원들이 한 사람도 사람이 없었습니다. 5.18 단체들이 국회 앞에서 천방농성을 하는데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들 한 사람도 거기에 그랬다고 사람이 없었습니다. 오로지 민생당 국회의원들이 와서 농성에 동참해주고 물심양면으로 도와주고 5.18 관련 법안들을 만들어서 광주의 명예를 지켜줬던 항의 민생당 국회의원들이었습니다. 여러분, 더불어민주당은 호남하고 상당히 멀어져 있는 정당입니다. 여러분, 기자분들을 향해서 세 분께서 전주 시민 여러분 안녕하세요. 볼륨을 키워주세요. 당에 우리 손학규 상임 선대위원장님 모시고 오늘 전주 의뢰 조영철 후보와 함께
정동영, 홍승채 대변인 함께 하고 있습니다. 4년 전에는 전라북도의 선택이 다당제였습니다. 다당제를 선택했고, 이번에는 저 해남 땅끝부터 여기까지 문재인 대통령을 지키자 하는 바람이 거셉니다. 이제 2년 남았습니다. 문재인 시대 이후 민주정권 재창출에 대한 염원이 뜨겁습니다. 저는 정동영이는 김대중 시대 이후 민주정부를 만들고 지키고 지지해온 사람입니다. 김대중 대통령을 만드는데 맨 앞장에 섰던 사람입니다. 노무현 대통령을 만드는데 정동영이가 최선봉에 섰습니다. 저는 지금 문재인 대통령의 개혁을 지지하고 지원해 왔습니다. 여기 계신 손학규 당시 바른미래당 대표와 제가 협력했기 때문에 공수처가 만들어질 수 있었습니다. 고위공직자 비리 수사처, 민주당이 만든 것이 아니라 4+1 개혁연대가 만든 것입니다. 검경 수사권 조정, 선거제 개혁, 촛불로 만든 이 정부가 한 3가지 개혁, 제도개혁 유일하게 유삼하게 3가지 개혁연대를 통해서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선거제 개혁은 처참하게 무너졌습니다. 손학규 대표의 단식, 그리고 야3당의 철통같은 공조 속에 4+1을 통해 대한민국의 정치를 난장판 양당제로부터 합의민주주의 다당제로 바꿔보고자 하는 시도는 절반의 성공으로 멈췄습니다. 선거제 개혁은 철저하게 짓밟히고 무력화되었습니다. 이제 4.15 선거 이후 다시 판을 짜고 다시 개혁의 길에 일어서야 합니다. 촛불로 만든 정부는 문재인 대통령 정부만이 아니라 온 국민의 염원인 나의 삶을 개선하라, 개혁하라, 재벌개혁, 노동개혁, 교육개혁, 정치개혁, 검찰개혁, 아직 시작도 못한 개혁이 부지기수입니다. 선거 이후 개혁연대의 길을 가야 합니다. 공수처를 만들었듯이 선거제 개혁 미완으로 그쳤지만 선거제 개혁에서 보여주었던 그 개혁연대 연합정부의 길로 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기 위해 민생당도 살아야 하고 정의당도 살아야 하고 소수 정당들이 살아나야 문재인 대통령 정부가 개혁정부의 길을 갈 수 있습니다. 이 길을 가는데 정동영이가 큰 역할을 할 것입니다. 여기 손학규 위원장께서 큰 역할을 하실 겁니다. 그렇게 해서 4.15 총선 이후 개혁에 성공하고 개혁에 성공한 바탕 위에 민주정부 재창출에 함께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더, 지난 4년 전주발전 전북발전을 위해 동네 골목 땀으로 적셨습니다. 이제 마무리할 기회를 얻고 싶습니다. 전주발전 전북발전을 위해 더 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큰 모습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부려먹으시라 부탁을 드립니다. 끝으로 오늘 밤 10시 마지막 TV토론, KBS 밤 10시 토론이 1시간 있습니다. 선거는 선택입니다. 동서고금의 선거의 선택의 기준은 도덕성이었습니다. 한 정치 철학자의 말에 복지는 궁핍한 사람에게 주어져야 하고 명예는 자격이 있는 사람에게, 그리고 정치 권력은 도덕성을 가진 자에게 주어져야 한다고 했습니다. 이명박 후보 경제 전문가로 불렸지만 도덕성에서 무너지면서 지금 어디가 있습니까?
박근혜, 최순실 경제 공동체라고 불린 이들 도덕성에서 무너졌기 때문에 정권이 무너지고 나라가 무너졌습니다. 자, 이제 국회의원도 마찬가지입니다. 도덕성, 공직자윤리법은 공직을 사익을 추구하는 데 이용해서는 아니 된다고 못 받고 있습니다. 오늘 밤 10시 KBS 토론, 공직을 과연 사익에 이용했는지 그것이 과연 여러분께서 판단해 주실 기준입니다. 도덕성으로 판단해 주시고 이번 전라북도 10명의 선거 그리고 대한민국의 21대 총선 20대 국회보다 나은 국회를 만들려면 엄정한 잣대는 도덕성이어야 합니다. 자, 이제 손학규 공동선대위원장을 모시고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다음 일정으로 이동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제가 오늘 이곳 전주 와서 지금 가슴이 먹먹합니다. 우리 정동영 후보가 어떻게 저렇게 절박할 수 있을까? 내거리에서 차가 지나가는데 두 손을 번쩍 들고 힘차게 나 여기 정동영 있습니다 외치면서 서 있는 자들에게는 넙죽 엎드려 절하면서 저 정동영을 보아주십시오. 여기 정동영이 있습니다. 여기 전북의 아들 정동영이 대한민국을 지키겠습니다. 절실하게 외치면서 엎드려 절하는 모습. 신호가 꺼지고 차선이 바뀌면은 그쪽으로 가서 손을 번쩍 들고 나 여기 정동영이 있습니다. 정동영을 살려주십시오. 또 땅바닥에 엎드려 절하면서 나 정동영이 대한민국을 살리겠습니다. 민생을 살리고 한반도의 평화를 이루겠습니다. 신호가 또 바뀝니다. 또 양손을 바짝 들고 나 여기 정동영이 있습니다. 당신의 아들 정동영을 새롭게 한번 살려주십시오. 옆에서 같이 손을 흔드는 저의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정동영, 저와는 인연이 오래됩니다. 2007년 대통령 후보 경선에 나와서 제가 떨어지고 저는 온몸을 다 바쳐서 정동영 대통령 선거를 도왔습니다. 비록 많은 표차로 떨어졌지만 따지고 보면 정동영의 탓이 아니었습니다. 노무현 정권 말기에 열린 우리당이 해체될 정도로 정부 여당의 인기는 땅바닥에 떨어져 있었습니다. 정동영은 그 피해자였습니다. 그 뒤에 제가 민주당의 대표로 추대돼서 민주당 선거를 이끌었고 2010년에는 민주당의 대표 선거에서 정동영과 또 일전을 겨루었습니다. 제가 이겨서 당대표가 되고 정동영은 2위로 최고위원으로서 지도부를 구성했습니다. 그때 저 대표, 그 다음 2등이 정동영, 3등이 정세균이었습니다.
기라성 같은 최고위원들 모시고 민주당 이끌면서 결국 민주당 대통합을 이룬 것이 2011년입니다. 그때 본 정동영 정말로 세상을 보는 눈을 갖고 있고 더 키우고 있었습니다. 한반도 평화의 길에 대한 확고한 신념이 있으면서 한반도 통일의 길을 마련하는데 조금도 쉼이 없었습니다. 이분은 우리나라 정치인 어떤 분보다도 신원사판이 아주 뚜렷한 분입니다. 얼마나 잘생겼어요. 얼마나 말 잘합니까. 얼마나 아는 게 많습니까. 얼마나 판단력이 명쾌하고 빠릅니까. 존경하는 전북도민 여러분, 전주시민 여러분, 여러분은 정말로 우리나라의 소중한 정치적 자산을 여기서 낳으셨고 여기서 키우셨고 여기서 꽃 피우셨습니다. 그러나 전주시민 여러분, 안타깝게도 정동영은 그동안 정치적 파란의 길을 겪어왔습니다. 지역구 선거에 나가서 떨어지기도 하고 지역구를 옮기기도 하고 당을 새로 만들기도 하고 또 당을 바꾸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전주시민 여러분, 정동영의 마음속에 무엇이 있어서 지역구를 옮기고 당을 만들었는지 이분에게는 끝없는 열정이 있습니다. 내 고장 전주 전북뿐만이 아니라 대한민국을 세계에서 위대한 대한민국으로 만들고 이를 위해서 대한민국 국민들, 서민들의 민생이 제대로 자리를 잡아야 한다. 이런 생각으로 끝없이 미래를 추구했고 끝없이 민생을 추구했고 끝없이 민주주의를 추구했고 끝없이 평화를 추구했습니다. 바로 여러분의 정동영입니다. 전주시민 여러분, 요즘 생각이 복잡하실 겁니다. 문재인 대통령 우리가 뽑아주고 우리 호남의 대통령으로 삼고자 했는데 사실 따지고 보면은 제대로 한 게 없어요. 경제를 제대로 살렸습니까? 민생을 제대로 챙겼습니까? 안보를 제대로 지켰습니까? 평화를 제대로 추구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주시민, 전북도민 여러분은 그래도 문재인이 우리 대통령인데, 그래도 우리 더불어민주당이 호남정당인데 이번 총선에서 지면 어떡하나? 총선에서 지면 다음 정권 저 미래통합당 보수 수구 꼴통한테 넘어갈 텐데 이걸 어쩌지 하는 그런 안타까운 마음이 있는 걸 제가 왜 모르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을 저도 잘 압니다. 바른미래당의 대표로 있으면서 문재인 정권의 경제실정, 안보 실패를 끊임없이 비판을 했습니다만 저 자신도 한 구석에 그렇다고 해서 이 나라를 보수 수구 꼴통 자유한국당 미래통합당에 넘겨줄 거냐? 그건 안 된다. 여러분들 마음이 어떠십니까? 그러나 존경하는 전주시민 여러분, 여러분에게 바로 정동영이 있습니다. 우리 호남의 일꾼, 전북의 일꾼 정동영이 바로 여러분의 선봉장으로 있습니다. 전라북도가 어떤 데입니까? 전봉준을 앞세운 동학혁명 정신이 면면이 흐르는 곳이 이곳 전라북도입니다.
민생이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것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계신 것이 바로 여러분 전라북도 도민입니다. 우리 국민들에게 자산은 사람밖에 없다. 우리 대한민국의 자산은 사람밖에 없다. 그래서 교육을 일군 곳이 바로 이곳 전라북도입니다. 존경하는 전주 시민 여러분, 여러분의 정동영 아직 죽지 않았습니다. 지금 사거리에서 큰 발로 나 정동영 여기 있습니다 외치고 그게 땅바닥에 엎드려서 제 잘못을 용서해 주십시오. 여러분께 호소를 하면서 또다시 절을 하면서 저의 대한민국을 위한 열정 죽지 않았습니다. 정동영을 다시 일으켜 세워주십시오 하는 정동영이 바로 여러분의 아들입니다. 존경하는 전주시민 여러분, 여러분이 문재인 정권 더불어민주당을 지지한다고 하더라도 만약에 이번 선거에서 호남에서 온통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을 만들어준다, 거기에 정동영을 만약에 떨어뜨린다, 제가 감히 여러분께 말씀드립니다. 이 정권 그러면 호남 우습게 합니다. 전주 시민들 우습게 합니다. 여러분들이 지지하고 여러분들이 유지하기를 원하는 더불어민주당 정권은 그냥 일방적인 지지뿐만이 아니라 견제 세력이 함께 있어서 견제와 동조를 함께하는 조화를 이루어야 합니다. 그것이 21대 선거 총선에서 전주시민 여러분이 취해야 할 선택인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전북의 아들 정동영을 굳건하게 국회의원으로 다시 만들어서 문재인 대통령에게 문 대통령님, 우리가 당신 정권을 지지합니다. 그러나 그냥 일방적인 맹목적인 지지가 아니라 정동영을 앞세워서 견제하면서 잘못은 잘못대로 비판하고 적극적으로 지원할 것은 지원해서 대한민국의 조화와 발전을 이룰 겁니다. 전주 시민 여러분들께서 이렇게 선포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전주 시민 여러분, 여러분들은 아직 정동영을 포기할 때가 아닙니다. 정동영은 끝없이 공부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들 보시죠. 무슨 회의에 가서도 끝없이 자료를 보고 메모를 하고 다시 전화도 하고 새로운 것을 알고자 하는, 끝없이 새로운 것, 끝없이 새로운 대한민국의 미래를 추구하는 대한민국의 전북의 지도자입니다. 정동영 이제는 끝났다고요? 아닙니다. 정동영은 여러분들이 앞세운 전북의 미래고 대한민국의 미래를 개척할 대한민국의 지도자입니다. 대한민국의 지도자를 여러분 전주에서 이번 선거를 통해서 꼭 다시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저 손학규 정동영과 협조하고 정동영과 견제하고 정동영과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어가기 위해서 노력해온 저 손학규가 전주 시민 여러분께 간절히 호소합니다. 정동영을 만들어 주십시오. 전주의 기계와 전주의 자존심을 보여주십시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저도 손학규 대표님의 연설을 꽤나 들어봤는데 이곳 전주에서 하시는 손학규 대표님의 연설은 가슴에 끓어오르는 전주 시민들에 대한 오로지 호소와
도와달라는 그런 목소리에 저 또한 감동의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전주 시민 여러분, 지금은 여러분이 함께 분노해야 할 시기입니다. 우리 모두 다 함께 잘못된 일을 비판할 수 있는 사람들의 모습을 모아서 함께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제 이곳에서의 손학규 정동영 선거대책위원장님의 연설회를 마치고 저희는 전주 을구 조영철 후보와 함께하는 연설회장으로 떠나겠습니다. 장소는 삼천동의 삼익수영장 로타리입니다. 국회의원 찍어요. 정동영 믿어주면 확실해. 3번 속 터지는 지역민원 정동영 해. 제가 지리를해서요. 한국 문화를 알려면, 한국의 전통을 알려면 전주에 와야 돼. 전주의 비빔밥, 기네스. 아니 목소리 안 될 것 같아서. 여기 가정을 하시는데 고생 많으십니다. 질문 한 5가지 정도 질문하겠는데요. 첫 번째로 민생 됐죠? 네. 예. 이거 서 있어. 채널 A 됐죠? 네. 민생당의 기부 재난지원 관련 원내대표 회동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재난지원금 정보가 5점 내리면 내리는데 원내대표 회동을 제안한 이유는 어떠신지? 저희 민생당이 지난 4월 3일 금요일 날 재난지원금을 1인당 50만 원씩 전 국민에게 4인 가족 기준 200만 원을 지급을 하자 대통령이 제안한 소득 70% 이하 분들에게 4인 가족 기준 100만 원 너무 적고 또 무엇보다도 선정 기준이 모호해서 불만인 사람들이 많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1인당 50만 원씩을 지급하고 지급해서 받을 필요가 없는 사람들은 나중에 정산해서 환수를 하거나 특별세금으로 다시 환수하면 된다. 이렇게 제안을 했습니다. 그것을 미래통합당에서 받았고 또 더불어민주당에서도 전 국민에게 지원하자 이렇게 입장을 바꿨습니다. 그러면 되겠지만 이것이 대통령이 아직 결단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따라서 국회에서도 뒷받침을 해줘야 될 여러 가지 법적 조치가 있습니다. 이것을 위해서 원내대표회담을 제안을 했는데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어제 원내대표회담 수긍을 했어요. 그러나 미래통합당에서는 아직 안 했는데 여하튼 빨리 국회 원내대표회의를 통해서 이러한 국회 차원의 지원 방책을 빨리 결정해야 합니다. 두 번째로 또 여쭤보고 싶은데요. 민주당과 전북 지역에서 맞서는 필승 전략에 대해서 한 말씀만 해주세요. 우리 민생당은 거대 양당이 정권 싸움으로 끝없는 싸움 한번 걸리는 정치 싸움 이제 끝장내고 제3지대에 민생당을 중심으로 해서 다당제 연합정치를 펼쳐나가야 한다. 그래서 양당에게만 투표하거나 특히 비례대표 후보로만 구성된 정당에게서는 투표를 해서는 안 된다. 이것은 의회 민주주의의 거부다. 제3당 민생당이 나서서 우리나라 정치를 통합으로 이끌어서 경제발전, 민생 발전에도 기여하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세 번째인데요. 전주에 출마한 정동영 후보가 유세중에 매일 고민 배치 캠페인을 올리고 있습니다. 업소 전략에 대한 의견도 있고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보셨는지? 제가 오늘 와서 내거리에서 정동영 후보가 신호가 바뀔 때마다 각 방향을 향해서 엎드려 절하는 모습을 보고 제 가슴이 이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얼마나 절박하면 돌아갈까. 그러나 단지 저를 당선시켜달라고 하는 그러한 절박한 호소에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대한민국을 새롭게 만들겠다. 민주주의를 발전시키고
민생을 제대로 이끌어 나가겠다. 한반도 평화에 내가 앞장서겠다. 저 정동영을 다시 일으켜 주십시오. 라고 하는 절박한 마음이고 아주 확고한 결입니다. 우리 정동영 후보의 이 결의에 찬 절박한 마음을 전주 시민들께서 꼭 받아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네 번째인데요. 지역 현안 문제인데 코로나19가 관련해서 재난지원금 상당히 하루에 지금 올리고 있습니다. 1인당 50만원씩 지원이 필요한 수요 이상 논란과 한국은행 발권력 병원이나 논란이 있는데 대표님께는 어떠십니까? 1인당 50만 원씩을 지급을 하려면 전체적으로 25조 원의 예산이 들어갑니다. 지금 우리가 코로나 사태로 일용 예산이 많이 늘고 있고 불필요하고 아주 하지 않는 예산을 다시 조정을 하려면 25조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꼭 필요하면 한국은행 발권력을 동원하는 것도 저는 찬성을 합니다. 다만 발권력을 잘못 동원을 하면은 환율 문제가 생깁니다. 환율이 급격하게 오르면 이것이 우리나라 경제에 많은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신중하게 생각을 해봐야 되겠습니다만 여하튼 지금과 같은 세계 최대 그리고 한국에서 가장 크게 다친 긴급 위난 상태에서 재난 상태에서 이것을 빨리 해결하려고 하는 정부의 의지가 확실하게 보여줘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 질문을 하겠습니다. 이해찬 홍대위원장이 부산에서 부산은 좋아하다. 또 이통당 후보의 성공사고 세대 비하 발언도 또 노예인 장애인 발언 등 선거기에는 막말을 좀 많이 하고 있는데 위원장께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나라 싸움판 정치가 선거에 그대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어떻게 세대 폄하 발언을 하고 지역 폄하 발언을 하고 오늘 폄하 발언이 나오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러한 것들이 다 거대 양당의 끝없는 대결 정치, 싸움 정치에서 나오는 것인 만큼 이번 총선에서 국민 여러분들께서는 제3부대 민생당에 확실한 지지를 보내주셔서 우리가 약한 대결 정치가 아니라 다당제 연합정치, 통합의 정치를 만들어가길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잠깐만요. 혹시 말씀 하나만. 한 가지 말씀. 이쪽 보세요. 그냥 마이크만 대고. 마이크 주세요. 제가 해드릴게요. 대표님, 저희 이번 4.15 총선 누구가 전라북도 공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 말씀 해주시죠. 제가 민주당 공천에 대해서 많은 얘기를 들었습니다만 우선 깨끗하지 못하고 여러 가지 품위가 있는 분들을 그냥 내 사람이다, 내 편이다 해서 공천을 했다고 하는데 이번 민주당의 공천 과정을 보면은 진영 정치가 또다시 판을 치는 게 아닙니다. 우리나라 정치를 깨끗이 해야 할 텐데 그런 데 대한 관심이 전혀 없다. 그런 면에서 민주당은 앞으로 이 깨끗한 정치 또 진영 정치를 벗어난 지역을 위한 정치 또 대한민국을 위한 정치를 펼쳐나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됐죠? 예.